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1번님들, 직장 내에서 매일 웃으며 인사도 하고 수다도 떨었던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만약 나 몰래 나의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죠. 차마 내 앞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혹여나 흥분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가라앉혀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 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1번님들께서는요. 업무 진행 스타일이 완벽주의자처럼 보여집니다. 이 완벽주의가 불필요하게 마치 일을 하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하다면 이런 경우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강박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업무에서의 완벽주의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힘든 상황 속, 즉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은 상황, 업무 강도가 높아 체력적으로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도 자기 절제나 자기 통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러하신 분들은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같은 실수는 2번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실 거고요.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누구보다도 애쓰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드상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모습 중 하나는 회사업, 업무적 대화 스킬, 화법이 뛰어나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가 있고 서로가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조직 생활을 할 때도요, 회사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1번님은 자신이 프로페셔널 하고 싶은 만큼 이 회사어 구사력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어가 조직 내 사내 정치를 잘한다와는 또 달라요. 조직 내 사내 정치도 사회생활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성향은 강약, 약강이잖아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모함이나 이간질도 피할 수 없는 게 사내 정치어라고 한다면 회사어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조직이 상하 수직 관계가 기본이다 보니 정치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회사어는요, 나의 이익보다는 업무가 중심이 됩니다. 업무 수행 시 업무 난이도가 높더라도 일단은 일이 돌아가게끔 하는 능력? 그런 언어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치어는 일이 막히거나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책임 회피 및 책임 전가, 이러한 모습들이 만연하고 또 미리 이런 복선들을 깔아두는 그런 화법 위주라면 회사원은 일이 막히고 잘 안 될지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일이 진행되게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번님은 이런 회사어 대화 스킬도 갖고 있어서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타 부서 업무 협조 요청이나 업무 전달을 명확하게 할 줄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번님이 만약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 일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곳곳에서 도움을 주기도 할 거지만 다양한 곳곳으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이끌어낼 줄도 아는 분이세요.
게다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계신다면 업무 오더를 두리뭉실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과 함께 일하는 후배나 부하 직원들 또는 직장 동료들이라면 업무 지시 또는 업무 전달을 받아서 그 업무를 이행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할 거예요. 내가 전달받은 업무가 두리뭉실하다면 도대체 이게 뭘 하라는 건가 싶은 마음에 이 업무 지시가 왜 내려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하고 살펴봐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불필요한 일을 한 번 더 해야 하기에 짜증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님은 상대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넣어 주듯이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변 직장 동료들로부터 뒷얘기, 뒷담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자, 1번님 성향이 자기 관리가 철저한 만큼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면서도 예민하고 까다로우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업무 진행 과정 가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소하지만 작고 세세해서 눈에 띄지 않는 하지만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아마 잘 포착해 내실 거예요.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남들은 갖고 싶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1번님께서 내가 포착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무엇을 하자. 이것은 고쳐야겠다.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겠다. 등등 이러한 결의 얘기를 하신다면 주변에서의 반응은 마치 또야? 또 시작이야? 살짝 이런 불만 섞인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주변 직장 동료들은 현재 진행하는 기존 시스템이나 패턴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무언가를 또 새롭게 고친다고? 또는 바꾼다고?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또 1번님이 새롭게 포착한 무언가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잘못을 가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업 책임 관리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기존 업무 매뉴얼보다도 더 꼼꼼해지고 더 타이트해지다 보니 여기서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마치 1번님이 일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처럼 지적질 잘하는 것으로 오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쉽게 놓치는 또는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시스템 구조상 사각지대 같은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게 본의 아니게 앞서 말씀드린 주변 직장 동료들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직장 동료들은요, 1번님 앞에서는 크게 싫다, 좋다 이런 얘기는 못할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힘들어도 한편으로는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따르는 느낌, 그냥 겉으로 따르는 척 하는 느낌도 있어요. 만약 1번님이 직장 내에서 중간 관리급 이상이라면 아마 아래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1번님을 향해선 해당 그 분야에서의 사관학교 같은 느낌일 겁니다. 1번님의 그 깐깐함만 통과를 한다면 그 어느 곳에 가서도 그 분야 일이 다 쉽다, 할만하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것 같고요. 또 1번님이 조직 내 어떤 프로젝트를 이끄는 수장이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분야와는 잘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방식을 보다 완전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에 더 적합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감사 또는 감찰, 업무 모니터링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 그 해당 부서나 또는 그 업무 대상자는 물론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함께하는 프로젝트 구성원까지 1번님을 향해서 속으론 살짝 피말려 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뒷얘기 뒷담화를 한다고 해도 업무 완성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감 때문에 살짝 1번님께 인신공격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1번님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배열에서는 조언 카드까지는 뽑아보진 않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1번님들이 정말로 어떤 프로젝트 또는 어떤 팀을 이끄는 수장의 역할 위치에 있다면요. 꼭 주변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면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노력에 대한 인정도 해주시고 치하도 해줘야 하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업무에 대한 결과로 그 공적들은 함께 했던 동료나 후배들 간에 나눠 가질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상 제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2번님들, 직장 내에서 매일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수다도 떨었던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만약 나 몰래 나의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죠. 차마 내 앞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혹여나 흥분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가라앉혀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 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2번님들께서는 업무 진행 스타일이 자, 제 3자가 봤을 때 같은 직장 동료들이 봤을 때 사람은 좋은데 시키는 일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람만 좋네 라는 느낌이에요. 자, 카드에서 보여지는 2번님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 밝은 느낌의 미소를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볍게 고객들을 응대하는 서비스직이나 간부급 이상의 임원 비서직이라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일, 자, 본인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일이나 여러 부서와 협조가 필요한 업무 관련해서 내가 앞장서서 리드를 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이런 성향의 업무는 본인도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번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직장 내에서는 뭐 가볍게 시시콜콜하게 이러쿵저러쿵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아마 이번님이 최고의 대화 상대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요, 내 감정 쓰레기통이 이번님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대화 상대자가 아마 이번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종사하는 직업 성향에 따라서는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밥그릇 싸움이 치열한 곳일수록 경쟁이 심한 곳일수록 이런 이번님만의 장점이 엄청 반감이 될 겁니다.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번님은 시키는 일은 잘하고 또 상하 수직 관계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적이다는 거죠. 자, 직장 내에서, 조직 내에서 하극상을 일으킬 것 같은 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름의 완벽주의도 있어 보여서 지정된 틀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망이 있거나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적이나 내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 철두철미하게 별것 아닌 문제로도 엄청 까다롭고 완벽해지려고 한다면 이번님의 완벽주의는요, 소극적 완벽주의랄까요? 자, 시키는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사 입장에서 또는 업무 협조를 함께하는 타 부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흡족할 정도의 완벽주의로만 보여져요. 이 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들로부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거나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의 완벽주의 같아요. 게다가 직장 내에서는 크게 튄다거나 모나게 행동하지도 않으시고, 자, 두루두루 잘 지내는 모습이 마치 나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목표야 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나만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수준에 맞는 워라밸이 중요하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펼쳐진 카드 속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긍정적인 이상 밝은 미소를 지닌 것처럼 업무 전달력이나 업무 보고 스킬이 명확해 보여지지가 않아요. 한때 회사어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소통 기술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바로 이 소통 기술, 회사어 구사력이 미흡해 보입니다. 어쨌든 조직 내에서 모든 일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나 혼자만 완벽하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창출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여럿이서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곳이 팀이고 조직인데요. 자, 사소하지만 서로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 표현력, 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변 직장 동료들로부터 뒷얘기, 뒷담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카드를 통해 느껴지는 부분은, 자, 2번 너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얘 봐라. 은근슬쩍 웃음으로만 때우려고 하네. 그냥 모른 새 하네. 얘한테는 이런 일, 중요한 일 맡겨도 돼? 얘랑 일 같이 해도 돼? 해야 되는 거야? 얘는 그냥 분위기 띄우는 것만 잘해. 이런 느낌들인데요. 현재 카드상에선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없다, 일을 못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진다라는 느낌입니다. 실제 입원님들의 업무 역량이나 실제 실력과는 상관없이요.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잘해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나만의 개인 PR, 나만의 어필도 필요하고요. 서로서로 이제 손발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입원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리딩을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실제 직장 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실제 내 실력이나 내 역량에 비해서 나는 저평가받고 있다. 나는 살짝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상에서 보여지는 주변 동료 평판에서는 이번님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자, 1인 사업가나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은 자,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곳이 아닌 게 바로 직장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카드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 중에선 아마도 나에게 배정된 업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주변 눈치를 봐? 왜 주변까지 신경 써야 해?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보면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에서 그냥 모든 일들을 내 편할 대로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요,
자, 제너럴 영상인지라 보시는 분들께서 개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말이 나에게 맞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조직 내에서 왜 보고 체계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회사를 구사를 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님들 중엔 이런 사고방식을 고리타분하다 하실 수 있고요. 진부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기존에 그 누군가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왜 시정이 안 됐을까? 왜 기존 체계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걸까? 이 방식을 고수하기까지는 어떤 시행착오들과 함께 나만 모르는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는 걸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요. 자,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3번님들, 직장 내에서 매일 웃으며 인사도 하고 수다도 떨었던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만약 나 몰래 나의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죠. 차마 내 앞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혹여나 흥분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가라앉혀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 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3번님들께서는 소속된 조직 내에선 마치 영웅, 히어로 같은 느낌이세요. 주변으로부터 인기도 많고 많은 주목도 받고 있다고 카드상에서 눈에 띄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유롭게 출근을 해서 잠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커피 타임을 갖는다거나 회식 자리 또는 퇴근 후에도 직장 동료들과 사석 자리가 있다면 가장 많이들 찾고 자주자주 불리우실 것 같아요. 그만큼 주변의 기대도 높고 본인의 능력도 그 기대치 못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카드상으로 보여지는 또 다른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3번님들은 실제로 어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위치에서 내 업무를 너무 훌륭하게 잘 소화해내니까 왠지 외모도 멋있어 보이는, 잘나 보이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 박지성이 그러했듯이 지금은 활동을 하진 않지만 가수 자두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카드상에서 보여지는 3번님들이 외모가 못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실제 갖고 있는 그 외모에서 나의 실력이 더 빛을 발해서 외모가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지금은 멋있다는 수식어는 남자에게만 쓰이지 않죠. 여성에게도 멋있다는 수식어를 쓰기도 하지만 절대 이건 욕된 게 아니잖아요. 여성은 여성대로 섹시하게 멋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3번님이 딱 그러하실 것 같은 딱 그런 표본 사례 같은 느낌인데요. 게다가 업무 진행 스타일을 보면 칼 같은 면도 있습니다. 이 점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3번님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될 거고요. 3번님이 이건 맞다,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 주변에선 묻지도 않고 그래? 알았어 라고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런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내 업무와 관련해서는 나만의 확고한 기준, 엄격한 기준, 마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고 주변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모습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영웅, 히어로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존의 시스템 구조에서 원하는 결과, 원하는 목표치를 올리지 못했을 경우, 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3번님만의 본인의 감각, 본인의 통찰력으로 찾아내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남들은 실패 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설령 딛고 일어난다고 해도 다른 동기부여로 무사히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3번님은 그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T의 감각을, 나만의 감각을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래서 긍정적이고 저건 저래서 이번에 부정적이었는데 그건 이 과정에서 이런 특수 요인이나 변수가 있어서 그러해 라는 식의 분석이 아마 타입 추종을 불허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번님 의견을 주변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설령 저는 타입 추종 불허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하셔도 그만한 잠재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직장 내에서 조직 내에서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주변의 라이벌 구도나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요. 현재 카드상에선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동료들의 평판, 즉 속마음을 살펴보는 카드에서는 뒷담화라기보다도 여전히 변치 않는 많은 기대와 믿음들이 느껴지는데요. 현재 3번님께서 직장 내에서 어떤 직책, 어떤 직위를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아우르고 이끄는 3번님만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여 무조건 강하고 거칠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은은히 조용히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도 리더십이고 어찌 보면 가장 구사하기 힘든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님이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 무엇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따를 의향이 있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도 이번에 이것 하자 저것 하다 하더라, 이번엔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데, 이런 느낌들이에요. 자, 그 대신 주변 동료들의 속마음 한켠에는 살짝 불안한 마음도 보여지는 부분이, 현재 3번님이 조직 내 중심축 역할이 확고하다 보니까 만약 3번님이요 이직을 하신다거나 퇴사를 할 경우 주변에서 굉장히 배신감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단순히 사람 하나 들고 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조직을 배반하는 느낌? 그래서 조직을 배신하는 순간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카드상에선 실제로 쫓아가서 괴롭힌다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감정의 강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사모님들, 직장 내에서 매일 웃으며 인사도 하고 수다도 떨었던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만약 나 몰래 나의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죠. 차마 내 앞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혹여나 흥분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가라앉혀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 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외골수 성향이 강해 보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직종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아마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외골수를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한다면 장인 정신이 투철하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말수가 적고 별로 표현도 하지도 않으시고 또 표현을 한다고 해도 어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덜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본인 속 얘기를 할 때는 어찌 할지도 모르실 거고요. 설령 표현한다고 해도 투박하게 표현하실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대신에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 철학들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만큼 무언가를 창작하면서 표현하실 줄은 아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 꼭 예체능계나 예술 작품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말 대신에 나만의 깊은 세계를 표현을 해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창작물을 생산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기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이라면 보고서나 PT 자료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마치 칼로 딱 맞춰 자른 듯이 아니면 자로 딱 맞춰 바로 잰 듯이 잘 정리를 한다거나 잘 작성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고서 한 줄을 넣는다고 해도 남들은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나만의 경험이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나만의 깊이 있는 문장 한 줄을 넣는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뜻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도예공예나 수제공예 또는 발레나 춤처럼 내 몸을 통해 표현하는 분야에 계신다면 충분히 나만의 실력을 뽐내면서 사모님 스스로는 만족스럽게 잘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아마도 원체 주변과 교류를 잘 안 한다든지 깊이 있는 교류가 없어서 호기심 삼아 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만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쓴다거나 또 크게 휘둘리실 것 같은 분들은 아니실 거거든요.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주변에서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내 주변 직장 동료들은 나에 대해 뭐라고 수근거릴까? 뭐라고 뒷담화를 할까? 라는 주제로 살펴본 카드에서는 일단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마음 관련 오라클 카드에서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명꽃 카드가 떴고요. 자, 이와 함께 추가로 뽑아본 또 다른 오라클 카드에서는 항복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여기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항복이라는 카드는 누군가와의 경쟁이나 싸움에서 내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항복하다, 굴복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항복은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갈등들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그 원인도 그 양상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텐데요.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중에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 의미에서의 항복입니다. 자, 그래서 카드 속에 표현된 이미지를 보아도 항복이기는 하나 꽤나 평화롭고 여유롭고 풍성해 보이도록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주변에서 생각하는 속마음 카드를 해석을 해보자면 사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깨지는 또는 무너지는 경험 아니면 깨달음 같은 것들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모님은 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요, 사모님과 대화 나누기를 좋아한다거나 원할 수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40대 이상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직종,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후라. 자, 후배들이 와서 어떤 질문을 해도 척하면 척. 그 질문하는 사람들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본인들이 진짜로 무얼 궁금해하고 무얼 모르는지까지 뽑아서 답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한 분야에 오래 있었다고는 하나 누구를 가르쳐서 키우고 진짜 멘토로서의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력이 오래되었다고는 하나 예를 들면 시간만 때웠던 물경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당히 간혹을 길게 버텨왔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현장 업무를 못한다 라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지는 또 못하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 30대라고 하셔도 왠지 사부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무언가 알게 모르게 상대방들이 얻어가는 게 있다고 해요. 사부님들 입장에서는 막 별것 아니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카드들만 보고 있으면 사부님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얻었던 깨달음들을 가지고 도제 교육식처럼 제자 같은 사람, 누군가에게 알려줘서 사람 키우는 일은 굉장히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아마 사람들이 할 생각도 잘 못할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색채도 강해서 나쁜 의도는 아닐지라도 뉘앙스가 마치 뒷담화처럼 분위기가 잡히면 왠지 내가 나쁜 사람, 속된 말로 본인들이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차마 하지도 못하고 웬만해선 뒷얘기 뒷담화 이런 거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20, 30대 분들의 경우는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어떤 분야든 어떤 직종이든 간에 아직은 내가 커나가고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 분야에서 이름이 났다. 라고 할 수는 없죠. 내 분야 관련해서 아직 성장 중일 때는요. 그 과정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얻는 깨달음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만의 인사이트, 나만의 통찰력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을 성장 과정 중일 때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물론 카드상에서 느껴지는 성향은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으나 혹여나 사람이 유독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면 누군가의 그 무지하면서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속 얘기들이 튕겨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 되면 본인 스스로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간에 크게 반감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얘도 알고 보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네? 이런 식으로요. 이 모습을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농사를 지을 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꽃을 피우려는 듯이 봉우리가 생긴다든지 좀 더 커야 하는데 좀 더 성장을 해야 하는데 벌써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전부 다 속가내 버리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평가절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것이었다거나 앞으로 내게 당연히 다가올 기회들이 사라지거나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리 잡히기 전까지 나이로 따지면 40 이전이신 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5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오버님들, 직장 내에서 매일 웃으며 인사도 하고 수다도 떨었던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만약 나 몰래 내 뒷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 어떤 뒷담화를 할까 궁금할 때가 있죠. 차마 내 앞에서는 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혹여나 흥분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가라앉혀 주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펼쳐진 타로 카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오버님들께서는 직장 내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분들입니다. 오버님들 개성 자체가 강해서 그러하기도 하고요. 또 오버님 성향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는 일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즐기는 분이시기도 해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저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눈에 띄인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 그건 당연하지라며 칭찬처럼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 분들이 바로 오버님들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오버님들께서 현재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에 투영된 오버님들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범한 직장생활과는 거리가 먼 분들입니다. 이러한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예체능계 중에서도 화려한 쪽,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야 하는 분야, 카메라에 집중을 받아야 하는 분야가 어울리세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나만 주변의 모든 이복을 집중받았으면 하는 그런 직종이나 분야들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셔도 아마 정규직처럼 주어진 월급만을 따박따박 받는 공무원 같은 직종은 그런 직종보다도 프리랜서가 더 어울리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프로젝트 단위로 치고 빠지는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이런 분야가 잘 어울리시고 또 오버님들께서도 적응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한마디로 오버님들은 꾸준하게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 크게 치고 빠지는 느낌? 단기간 안에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몰두하고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이런 일들과 어울리세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라, 나 아닌데? 난 이곳에 당분간 더 다녀야 하는데, 좀 더 적응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좀 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직장 생활, 직장을 다니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띄인다고 해서 절대로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드에 투영된 오버님들 기운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자, 눈에 띄어도 실속 없이 요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결과, 그 실적을 내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속 상사보다도 그 윗선, 간부급 정도의 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눈여겨보시기도 할 거예요. 비전을 봤을 땐 굉장히 기대되는 인재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하지만 그만큼 주변의 시기나 질투도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이번 제너럴 영상 주제가요, 오버님들을 위한 주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자, 카드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내 뒷얘기, 내 뒷담화 뭐라고 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나 그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것 뿐인데요. 자, 첫 번째로 보여지는 부분은 오버님들께서 먼저 스스로 자신을 숙이고 잘 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태도나 그 모습마저도 주변에선 아니 꼽게 바라본다? 건방져 보인다? 라는 시선들이 보여집니다. 물론 오버님의 의도는 그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굉장히 조심했었을지라도 주변에서 그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요새도 직장 생활 백서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렙인 직장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일을 못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잘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적당히 일도 잘하고 적당히 상사 비율도 맞춰주고 적당히 주변 동료들과 이제 어울리기도 해야 하고 바로 이 적당히가 중요한데요. 오버님은 갖고 계신 에너지가 이 적당히를 넘어선 거죠. 직장이라는 틀에서 보면 뭔가 과한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서 다소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저 카드에 투영된 모습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보님께서 실적이 좋아서 상사로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 칭찬을 받았을 때 빈말이라도 주변에서 다들 이제 잘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공로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 돌려도요. 그 동료들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만만해? 거참 건방지네? 등등의 속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마치 세상 너만 잘났냐?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자, 5번님 입장에서 카드에 투영된 모습을 바라보면 당연 내가 잘나서 5번님이 잘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웃으면서 또 입바른 소리를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5번님은 그냥 무심코 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걱정돼서 해주는 얘기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물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마땅한 예시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자, 이러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는 5번님이 타고난 감각일 수도 있는데요.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시는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남들은 이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하고 이런 생각이나 계산들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 근접할 수 있다면 5번님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감각만으로 내가 나서야 할 때, 빠져야 할 때, 주장해야 할 때, 조용히 있어야 할 때 등등 이 타이밍을 맞추는 감각이 뛰어나다고 보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주변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은 엄청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만 근접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한마디로 그들 눈에는 도대체 쟤는 얼마나 얌체이고 얼마나 계산적인 거야? 라고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오실까요? 자, 그래서 5번님은요. 절대 남들 앞에서 실수하시면 안 될 겁니다. 설령 실수를 하신다고 해도 실적만큼은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셔야 할 거예요. 자, 주변에선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해줄지라도 자, 5번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익이 되는 것들은 다 얻어가면서도 자, 정작 5번님이 곤란한 상황이 되면 아마 5번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가장 먼저 배신하거나 물고 뜯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